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네, 이정훈 박사. 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인데요.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뒤에 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또다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속에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해명한다고 이제 한 말인데, 이 국민들 정서하고는 너무가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때는 부결, 이번에는 가결 이런 식으로 간 거에 대해서 역시 내로남불이다. 그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특검 50억 클럽 특검 얘기하니까 특검이 진행되면 검찰 수사가 방해된다. 검찰 수사에 지장이 생긴다. 사실상 중단될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지금 대장동 수사 1년 반 동안 하고 지금 장관 된 지도 1년 다 가까이 돼가는데 이 50억 클럽 수사 안 하냐고 줄기차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수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특검 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제 진행하잖아요. 이제 수사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해될 것도 없고 사실 그동안 안 한 게 문제였지. 이제 압수수색 했으니까 우리 수사한다. 그러니까 특검하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그걸 바라고 이제야 이제 수사 시작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 프레임을 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수사하는데 누가 아이고 특검하면 수사 방해되겠네 이 생각하겠어요. 너무 자의적이에요. 그동안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두 분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영재 체포동의안 가결, 앞에 노웅래 이재명 대표 부결, 이건 내로남불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특검법이 상정되는 날 갑자기 1년 반 만에 압수수색, 이건 또 역시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는 현 변호사가 한마디 해보시죠.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 맞죠. 맞는데 사실은 또 야당이라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여당과. 그러니까 이 지금 하영재 의원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약간 그런 논란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딱 정해놓고 하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을 예를 들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라 딱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계속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대장동 수사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427억은 빠졌고, 그런데 다시 또 누구나 생각하듯이 다시 또 아마 하지 않겠냐. 이거는 한 개인을 잡기 위해서 수사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판을 받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수사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탄압에 대한 어느 맞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입장이 변경되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훈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50억 저거 계속 수사 안 하는 거 왜 안 하지?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것도 좀 해야 하다못해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무죄 판결이 나오든 이렇게 해야 사실 그 문제도 일단 일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거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저거 야당에게 결국 공세에 빌미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딱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딱 걸려버린 경우가 지금 돼버렸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과연 수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죠. 네. 검찰은 아무튼 검찰 출신들이라면 누구든 일단 봐주고 봅니까? 대체로 그런 거 같아요. 네. 제가 참 이런 말씀까지. 케케묵은 사건이로 여러분들 기억에도 없을지 모르지만 왜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어쩌고 관련해서 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관련 보면은 그 검찰 출신들은 한 명도 기소되거나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검사 출신 중에 전혀 뭐 처벌받은 전례가 뭐 다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예. 그런데 대체로.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뭐 처벌받는 그런 거에 비하면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예. 범죄 그 일어나는 건수에 비해서는 그건 좀 확실히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이 검찰 출신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런 얘기들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들도 이건 좀 민망스럽게 생각한다. 뭐 지난번에 그런 뭐 얘기를 해요. 예. 97만 원 쪼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왜 검찰한테 이렇게 약한가. 근데 이 55 클럽의 핵심 있는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 고위직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수사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 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박영수 뭐 압수수색 했다는데 아 이거 지금 뭐 1년 반 동안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압수수색 한다 그러면 아유 정말 수사 열심히 한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봐주다가 이제 좀 보여주게 하는구나.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잖아요. 아 이번에 이 50억 수사의 핵심은 또 이재명 대표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그냥 딴 사람들은 그 고위직 검사 출신들은 그냥 이제 보여주기로 하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결국은 뭐 재판 뭐 한 거 아니냐. 또 이재명 대표 어떻게 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제가 갈 걸로 그냥 보여요. 눈에 안 봐도 그런데 이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의도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엉뚱한 쪽으로 이제 불똥이 불거지고 또 엉뚱한 사실이 또 밝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경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특히 이제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이 나돌기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분이 가까워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50억 이 클럽 수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뭔가가 불거질 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렇게 그 뭔가 생각합니다. 중에 이제 검찰 출신들은 다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걸려들 거다. 이제 그건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네. 때의 경우고 네. 지금 국민의힘도 곽상도 의원 그 무죄 난 것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을 상정조차 반대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법사위 상정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특검 안 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 네, 말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 건도도 있고 해서 국민의힘도 마냥 이 50억 클럽 특검을 반대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 50억 클럽 특검이 만들어져서 대장동 전반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니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출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수 특검은 다 가깝고 한동훈 장관조차도 특검에서 수사를 같이 했단 말이죠. 박영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결국은 검찰이나 아니면 이 정부에서 뭘 할 때 현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 측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로 제대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예. 야당 때려잡는다고 국민들이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느냐. 근데 결국은 검찰이 그걸 검찰한테 그 기대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간을 많이 끌 거라고 봐요.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쉽게 아마 해주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그 부산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희동 아버지 집 사준 거라든지 이런 걸 넣으려고 당연히 할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건 안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을 특검을 사실은 여야가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 분명히 여당 추천한 사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 하는 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 추천 인사들이 그렇죠. 했는데 그걸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 과연 받을 거냐.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받을 거냐. 안 저는 받으면 패스트트랙 가서 한 10달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많다라고 봐요. 네. 그럼 총선 전에는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 뭐 10달 정도는 아닌데요. 패스트 트랙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 법사위 상정 자체는 했는데 이거를 시간 끌 방법은 많죠. 뭐 소위에 넘기기도 하고 다시 토론한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 김도우 위원장이 이거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건 빨리 털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도 아마 그런 기류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지금 특검법하고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다 안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일반 여론조사에 보면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수사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쪽 저쪽 할 거 예, 없이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는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역시 받기는 이 55 클럽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전략적으로도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그 김건희 특검을 더 세게 밀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재판이 지금 어쨌든 그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김문기 돌아가시면 그분 아냐 모르냐 얘기인데
이건 뭐 저는 뭐 수백 번 얘기했는데 안다 모른다는 거를 어떻게 뭐 사실관계로 따져서 평가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재판은 그래도 진행이 빨리 되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1심 판결이 나야죠. 그렇죠. 나겠죠. 원래 6개월 이내에 또 판결 선고법 위반. 6개월이라는 걸 꼭 지키진 않아요. 근데 가능하면 지키려고 그러니까요. 하죠. 그러니까 진행을 빨리 하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증인이라든지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거 수만 페이지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입증할 문제인가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결론은 뭐 저는 뭐 무죄 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올해 내로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죄 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선거법에? 봐요. 예. 그런데 형량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이죠. 뭐 네. 누구를 아는데 모른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무슨 징역형 뭐 이런 건 뭐 아닐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량이 조금 가볍게 나올 가능성. 벌금 100만 원 이하. 네. 그런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아마 재판 들어가는 과정에 무슨 뭐 계란을 던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건 사실은 이제 폭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직접 맞지도 않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정보 같은 게 나오고 뭐 예전에 어떤 사진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약간 뭐 테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물리적인 그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당직 개편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사무총장 안 바꿨으니까 뭐 바꿨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사무총장 바꾸면은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거의. 그리고 지금 개편을 쭉 보면은 주요 당직이거든요. 전략위원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정책위장이라든지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 정도를 바꾸면 대부분 뭐 어느 정도 다 수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대표, 사무총장,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원내대표는 뭐 저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당내에서는 큰 문제 제기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뭐 사퇴설이 불거진 거에 비하면 대응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퇴 결단해라 뭐 이런 주장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뭐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더 좀 길게 보고 가려면 역시 일정한 시점에서 그 결단을 좀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절대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 물러나지 않는 현재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줄 수 있는 어떤 뭐 나름의 최대치를 이번에 내놓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로 해서 뭐 비명계가 만족스러워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걸 완전히 탕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사무총장이 아무래도 공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비명계로 아예 임명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도 그래요. 적어도 중립적인 인사 정도로 이제 임명해 주기를 바랬을 텐데 그거를 수용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그 내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직 개편은 두 분의 한마디씩 듣는 걸로 정리를 하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별로 관심도 없어 하시지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299명이 전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고요. 4월 10, 11, 12, 13 4일 동안 뭐 1인당 7분씩 발언하는 메모드 토론을 또 하기로 지금 확정을 해놓은 상태고 이거는 지난 이라크 파병 때 이후 19년 만에 있는 초유의 또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겨 보기 위한 그런 건데 그런데 별로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과연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바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이렇게 변죽은 막 울리는데 이거 결국 안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실은 살짝 속내를 내비쳤었잖아요. 그 50명 증원. 국민들은 그게 진짜 국회의원들의 속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여론이 반대하고 뭐 밀리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안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생각은 50명 늘려준다면 우리가 한번 개편을 해보겠대. 그런데 국민들이 50명 증원을 허락하지 않아. 그럼 우리도 못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동의. 왜냐면 세 가지 안 중에 두 가지는 늘려야 되는 건데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는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쨌든 이제 연동형제를 하지만 뭐 캡만 잘 뭐 씌워놔가지고 이제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다시 이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안 바꾸면 또 과거처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위성정당 안 되게끔은 해야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법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만들어도. 왜냐하면 다 빠져나갈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딜레마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냐. 옛날 방식으로. 그러면은 또 아마 그 기술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지난번에 그렇게 싸우면서 지금 막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뭔가 수단은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유일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중대선거구 몇 군데 하자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도권에 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의석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수도권 대부분 민주당이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에서 좀 하자. 민주당도 좀 하게. 그 이해관계 조절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두 분 다 참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전원위원회를 19년 만에 소집을 해서 뭐 4일 동안이나 토론을 하고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이제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던 개헌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이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넓은 의미에서는 다 동의. 자, 그런데 각자 이제 자기 지역구 이제 자기 또 국회의원 배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들어가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전원위원회 몇 명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구가 없어질 때라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다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한마디를 하고 이거 안 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어차피 뭐 소선구제로 갈 것 같고 나는 내 지역 문제 없을 것 같은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지역구 관리에 여념이 없죠. 다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자기들 기득권에 영향을 미칠 어떤 법안을 국회의원들끼리 만들도록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막 안 내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고 뭐 중립지대 내는데 결국은 선거제도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원위원회 같은 걸 어차피 뭐 하는 길에 그러면 이번에 여야가 이런 합의라도 좀 해봐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뭐 네덜란드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의회 같은 걸 구성해서 거기서 국회 제도라든지 선거제도 같은 거에 대한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그 안을 국회의회가 따르도록 하는 뭐 이런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안이라도 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요. 제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면 혹시 이제 예를 들어 선거법 특히 국회의원 선거 관련한 선거법 개정 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이라든가 차라리 그게 현실성이 있고요. 또 다른 시민의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도돌이표예요. 왜냐하면 선관위안도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따르잖아요. 국민투표에는 붙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방식은 안 택하죠. 네. 국민들이 관심 없는 이유를 두 분이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셨네. 그래도 4월 10일부터 진행될 전원위원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타나의 삼바 파티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